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시험 발사한 전술 유도 무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분석했는데 이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지난해 시험 발사한 여러 단거리 미사일들이 기존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전술용이거나 전략용 핵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 지대지 전술 유도 무기는 몸체 직경과 길이를 볼 때 500kg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행거리가 410km였던 점을 감안하면 몸체 직경은 대략 700에서 850mm로 610mm의 미국의 에이테킴스보다 큰 것으로 추정돼 핵무기 탑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시험 발사는 전술 유도 무기의 대여섯 번째로 북한이 몇 번의 시험 후 실전 배치를 했던 과거 사례들로 볼 때 이 무기도 조만간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탄두 탑재 가능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잇따라 시험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 모두 핵탄두를 탑재해 전술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노동이나 스커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사일이라는 거죠. KN-23 있잖아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거. 걔는 아마 직경이 아마 0.9m 정도 될 거야. 로켓이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거야. 북한은 특히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로 대체하면서 전술 핵무기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이동 후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이 그만큼 더 위협적인데 특히 서울 등 한국 수도권은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사정권에 든다는 지적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면은 아마 다른 것들 이렇게 제어 장치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거리가 단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300km 날아가는데 사거리가 단축돼서 예를 들어서 한 100, 150km, 200km 날아갔다 그러면 수도권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이 고도 30에서 50km로 비행하는 데다 사거리 300km의 비행 시간은 5분 안팎으로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요격 체계 있잖아요. 팩2, 팩3, 엠셈이라고 저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거 다 KN-23 이런 거 못 쫓아가 속도를요. 그래서 그 요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불규칙 기동해서 뭐 풀업을 하고 안 하고 뭐 그걸 떠나서 속도가 잡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아직 개발 단계로 시험 발사 횟수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향후 실전 배치 여부와 핵무기 운용 특성 등을 지켜보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26일 한국 해군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전사한 장병들과 구조 잠수사들을 추모하고 넋을 기렸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침몰한 천안함 해군 46명과 이들을 구조하다 숨진 잠수사를 추모한다면서 유엔사는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의 가치와 대한민국 전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와 함께 한국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 2함대 내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앞에서 유엔군 장병들이 추모를 마치고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군기지 2함대 안보공원에서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가족과 동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함 46용사 이름 다시 부르기 등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마크 메도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다음 달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메도스 의원은 미국 비핵화 협상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새 백악관 비서실장이 앞으로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마크 메도스 의원은 이달 말 의원직을 사퇴하고 4월 1일부터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도스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SNS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메도스 의원이 겸직을 하지 않고 아직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임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네 번째 비서실장이 되는 메도스 의원은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 등과 함께 의회 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메도스 의원은 하원 내 강경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의장을 맡아왔으며 그동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Yeah,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based on, well, I don't know that he's optimistic about the deal. He's optimistic about his relationship and with the hopes of a deal. 메도스 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북한과의 합의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즉 비핵화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논의는 생산적일 수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현재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y blame for talking too much and not enough, and in my opinion, it's more of a Goldilocks thing. I think it's just right. 메도스 원은 북한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이 점점 닫히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회의 창은 닫힐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믹멀베인이 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미국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메도스 원은 비서실장으로서 북한 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에 얼마나 관여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8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유엔에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을 저해하는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냈다면서 서한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거부해온 유엔의 오랜 원칙에 따라 유엔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인 경제 제재에 대해 즉시 해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이 생명을 달리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지구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차별 없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재 주체국들의 제재 해제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대응하는 데 도울 용의가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26일 미 전역 75개 라디오 방송국에 방영되는 휴 휴이트 쇼에 출연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도 그 나라들이 종종 거절을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그 나라들의 정권 지도부가 주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의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